자, 이 항암제 기술 수출료가 유입이 됐죠. 유입이 되고 자회사가 이제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60조 시장이 되는 이 내시 치료제 기술 수출을 하고 내년쯤에 이제 기술 수출료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추세 우상향 기업, 매출도 좋고 아주 안정적인 기업이죠. 그러나 이 급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죠. 꾸준한 우상향 이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보시면 시총이 이제 4조 3천억 정도 되고 있죠. 외국인이 20.89% 정도 되고 있고 PBR이 2.2, 추정 PR이 1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0.58 정도 되고 있는데 왜 배당이 높느냐? 얘가 이제 매년 주식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주는데 이 주식 배당률이 거의 한 4.5% 정도 됩니다. 4.5%.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현금 배당 0.5%까지 하면은 매년 5% 정도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주식을 들고 12월 28일을 넘기게 되면은 주식 으로 5% 4.5% 정도 주식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식 배당을 해주는 그런 회사죠. 자, 그리고 이제 매출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매출 1위가 유한양행이었는데 올해 셀트리온에게 잡혔죠. 셀트리온이 이제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매출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출 2위로 좀 내려온 상태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시총이 이제 44조 정도 되고 있고 워낙 이제 이 ROE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유한양행은 이제 4조 3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올해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실적도 매출 16조에 육박하죠. 지금 매출이 올해 이제 한 16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125억에서 841억 순이익은 부지런히 땅을 팔면서 순이익이 많이 유입됐죠. 자, 그러면서 2,100억 정도 순이익이 이렇게 좀 잡히고 있죠. 자, 그리고 ROE가 12% 정도 꽤 ROE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지금 기술 수출료를 이제 이번에 받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ROE도 좋아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R&D 투자를 매년 1,000억 이상 쏟아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좀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시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60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 세계 최초가 되는 거죠. 세계 최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기대감이 많고 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이 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시 치료제가 전 세계 치료제 시장 규모가 60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하고 있고 유한양행에서도 이 후보 물질을 지금 베링거 링겔하임 쪽으로 그리고 길리어드 쪽으로 기술 수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기술 수출료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 티닙이 이 비소세포폐암 이런 항암제죠. 항암제인데 오스코텍에서 개발해서 유한양행으로 넘기고 유한양행에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유한양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에서 다시 얀센으로 또 이렇게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료가 이번에 이제 3상이 진행이 되는데 얀센의 아마반타맙과 이 레이저 티닙 이 병용
요법에 대해서 삼상이 투약이 개시가 되면서 6,500만 달러, 730억 정도 되죠. 이 730억 정도가 유한양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되었고, 이 유입된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세금 내고 일정 부분은 이 원래 기술을 개발했던 원기술 개발 회사죠. 이 오스코텍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넘겨주고 나면은 이 세금 오스코텍 떼고 나면은 한 370억 정도 되죠. 이 370억 정도가 이제 4분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업도 지금 좋죠. 본업도 올해는 아주 잘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37% 올려잡았고, 내년도 9% 정도 더 올려잡고 있죠. 그리고 레이저 티닙이 이제 3상이 이제 시작이 병용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병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레이저 티닙이 지금 결과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잘 되어서 지금 병용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기술료가 또 11억 달러가 다시 또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삼상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이 결과가 나오고 지금 이제 NDA 승인 신청하고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세상에 나오는 시점은 2023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기술료 11억 달러도 받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 수출을 두 자릿수로 했습니다. 적어도 10% 이상 지금 받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매년 이제 예를 들면 한 12%다 그러면 12%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그 중에 몇 프로는 이 오스코텍으로 주고 몇 프로는 유한양행 갖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자체적으로도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 지금 단독으로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도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가 된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신약 개발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한양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시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길리어드 그리고 베링거 링겔하임에 1조 수준의 기술 수출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쯤에 길리어드와 베링거 링겔하임이 이 내시 치료제 임상 스타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조롭게 임상 스타트가 되게 되면은 그 기술료가 1,000만 달러 또 유입이 되죠. 1,000만 달러가 유입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이 유한양행 혼자 다 먹는 겁니다. 유한양이 자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유한양이죠. 그리고 이제 본업 자체도 아주 단단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주식 배당도 계속해서 주는 상황이고, 부채도 거의 없죠. 28%.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아주 안정적이다. 어찌 보면은 이 너무나 안정적인 부분이 좀 아주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에 많이 지금 파이프라인을 심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투자를 아주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하나 터지는 그런 이 카운터 펀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총 4조 3천억에 PBR이 2.2, PR이 이제 뭐 19, 2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은 수준이죠.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유한양행의 실적 부분에서 이 내년도에 이
자회사죠.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적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유한화학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년도에 베링거 링겔하이머로 기술 수출된 이 내시 치료제 마일스톤 이 유입이 될 예정이고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천만 달러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료의약품 사업부가 지금 이 길리어드 외에 다른 고객사와 추가 계약이 지금 내년도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한화학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한화학도 자회사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유한킴벌리도 지금 마스크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죠. 자, 이런 상황이 뭐 계속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레이저 티닙 3상에 대한 기대감과 내시 치료제 이 임상 스타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한양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얘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얘도 HLB나 이런 종목처럼 아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2020년도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보통 이제 그 전만 해도 거래도 거의 없었고 인기도 거의 없었죠. 인기도 거의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각광을 또 받고 했죠. 이런 분위기에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3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유한양이 단독으로 하고 있고 병용으로는 얀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의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내시 치료제 부분도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이 거래량이 얘가 거의 없는 기업인데 1200만 주가 한번 터졌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나타나죠.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은 한번 기간 조정을 하고 나면 상당히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한 번씩 거래가 툭툭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다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 정도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올라섰다가 여기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진 부분 보면 전부 다 외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외인 기관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크게 들어 올렸다가 이 제약바에 한번 크게 눌렀죠. 크게 누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제약바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크게 눌려졌다가 120선 밟고 다시 올라서고죠. 올라섰다가 한번 짚어주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죠. 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술 수출료가 들어왔다,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 공시를 좀 보시면 저희 수령했다는 소식이 23일 날 나왔죠. 6,500만 달러 723억 수령을 했습니다. 2차 마일스톤 수령을 했는데 23일 날 수령을 했는데 지금 23일 날 보시면 시가가 뭐 1.5%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냥 밀렸죠.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3일 동안 밀리는 모습이 제약바이오 흐름하고 똑같죠. 3일 동안에 이렇게 쭉 밀렸고 어제 시장이 밀릴 때 2.2% 같이 밀렸죠. 그러고 지금 움직임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고 나서 20선 밟고 오늘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지금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오랫동안 4개월 정도 조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기대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눌림목을
한번 두 번 주죠. 올라가서 조정, 올라가고 조정. 이렇게 이제 두 번 준 상태이고 거래가 지금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좀 위로 계속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레이저 티닙 성공을 병용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11억 달러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매년 11% 뭐 10% 이상이죠. 10% 이상씩 이 매년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시 치료제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조정했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인이 37,000 들었죠. 그리고 기관은 최근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꽤 오래 팔았죠. 꽤 오래 매도가 나온 상태고 매도가 나온 상태지만 이 기관 매도에 그러나 외국인들은 최근에 보면은 계속 매수 쪽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조정을 할 만큼 한 상황이고 이제 한번 밀어 올릴 만한 그런 자리를 좀 잡아낸 상황 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상당히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